할 때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이 밑에 이렇게 대응되고 있었잖아, 그지? 이게 이산확률 분포였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자, 여기가 x축이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형태의 이런 형태의 함수가 주어지게 돼.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질량 함수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그 말은 확률과 같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일반화된 확률과 같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도 요 x축에 있는 애들이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가 워낙에 무수히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 변수를 범위로 나타내기로 했어.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 전체 넓이가 확률이야. 그럼 얼마겠어? 1이란 말이지.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에서 b까지 범위의 확률 변수 a 이상 b 이하에서의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 넓이가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수투에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배우면은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적분을 몰라도 계산할 수 있도록 삼각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왜? 확률 밀도 함수도 확률이니까. 그래서 2번의 박스를 보면은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fx 자체가 확률이야. 얘들아 봐봐. A일 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일 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뭐니? 이 높이일 거 아니야. FA일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B일 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사이에서 확률이 다 하면은 결국은 넓이가 되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A 이상 B 이하에서의 확률은 이 넓이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따진다면 이 fx라는 확률은 x축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확률이 0보다 작다가 돼버리잖아. 그지? 확률은 0 이상이니까. 그래서 1번 fx는 0 이상이고 두 번째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 말입니다. 그 확률의 넓이는 구간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나중에 적분을 배우고 나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필수예제 14번. 자, 여기 내용이 쉬우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 3x 플러스 1이다. x는 0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k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직선이잖아. 그죠? k가 양수야, 음수야? 이런 말 없지? 자, 그러면 봐봐. x축, y축.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x는 0부터 2까지인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k지.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여기가 k가 되겠네. k는 양수네. 야, 2면 얼마야? 7k지. 한 이쯤 있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결국은 x의 전체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 대균아 여기 칠판 봐.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야, 왜 어딜 봐? 왜 어디 봐? 칠판 봐. 책 보지 말고.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 필수예제 15번. 다들 앞에 보고 있는데 혼자 고개 푹 숙이고. 자, 필수예제 15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x축, y축. 자,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고요. 자, 0부터 1까지인데 fx는 kx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가 k가 되겠지. 맞아? 두 번째로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 만나네. 2 집어넣으면은 0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겠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러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다. 따라서 k는 1이다. 아, 너는 1이구나. 그럼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x네. 그럼 얘도 2분의 1이겠지, 그지?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쉽지? 별거 없어. 자, 여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164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 확률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런 확률도 있어. 쭉 이렇게 되는 확률 밀도 함수도 있어. 뭐 그 버스 정류장에 매 시간마다 버스가 도착하는 경우, 뭐 일정하게 도착하니까 확률 자체가 항상 일정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정규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서로 평균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평균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게 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산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맨날 이게 종 모양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생긴 종이 있니? 산이래, 산. 산처럼 생긴 이 중심의 평균값을 가지고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느냐? 변수가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수학 성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가지고는 정규 분포를 만들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다른 애들보다 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200명, 300명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이 제일 많아. 수학 성적이. 그리고 뭐 잘하는 애들, 이쪽이 양이니까 잘하는 애들 적고 못하는 애들 적고, 이렇게 우리가 등급을 따지잖아, 그지? 1등급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야? 0%부터 4% 사이를 1등급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4%부터 어디까지? 11%까지가 2등급이야. 그 다음에 11%부터 어디까지? 23%까지가 3등급이고 4등급은 의미가 없는 등급이기 때문에 몰라도 돼. 써먹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올리도록 해. 4등급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 구간 있잖아. 그러면은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애들이 가운데 있는 등급이란 말이야.
그게 그 확률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완벽한 형태의 대칭을 이루게 된다. 이게 정규분포야.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왜냐면 어느 집 따르든지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치? 그 평균보다 이렇게 더 큰 사람, 더 작은 사람이 정확한 대칭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이게 정규분포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규분포에서는 그 책에 보면 식이 하나 나와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밀도함수. 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데 루트 2파이 시그마 곱하기 2는 있잖아. 익스포넨셜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과에서 배웁니다. 그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무리수 3.14. 그거 말고 얘는 다른 무리수야. 자연상수라고 하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 자체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식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모릅니다. 단 한 가지 뭐만 알아두면 되느냐. 요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가 아까 저번에 뭐라 그랬어? 표준 편차라고 했지. 그 식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시그마가 보이잖아, 눈에. 그치?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들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 이 산의 꼭대기 높이가 낮아져.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돼? 뾰족해져. 잘 봐, 다시.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편차가 크다. 평균에서 그 반의 평균에서 다들 너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맞아? 그러면은 한 반에 성적이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야.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걔네들이 막 제각각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완만하게 직선처럼 되겠지. 100점도 이만큼, 평균도 이만큼, 빵점도 이만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야. 어느 경우에? 편차가 큰 경우에. 이해됐지? 요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막 편차가 크다 그러면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아니야. 자, 그런데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평균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편차라는 건 뭔데?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였잖아. 그러니까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라는 거거든. 봐봐, 이 노란색 평균 주변에 다 모여 있지, 그지? 이게 뭐다? 편차가 작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막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모아놓잖아. 그러면 그 반은 편차가 어때? 작지. 그냥 근데 우리 보통 학교에서처럼 그냥 아무나 다 섞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 편차가 크지, 그지? 내 말 이해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은 누가 결정한다? 그래프의 폭, 높낮이 누가 결정한다?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건 누가 결정하겠어,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결정하겠지.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정규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규분포는 지금 보니까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누구하고 누가 중요하다 그랬니? 평균이 중요하고 누가 중요해? 표준 편차가 중요해. 근데 뭐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n이라고 써주고 괄호를 딱 쳐줍니다. 이항분포하고는 다르게 이항분포에서 뭐라고 쳤어? b라고 썼었지, 그지? 바이노미날. 얘는 뭐라고 읽어? 노미날이라고 읽어. 칠판 바이. 노미날이라고 읽어. 노미날이라고 딱 써주고 앞에 평균 써주고 뒤에 분산 써주고. 정규분포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왜?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2번 그 164페이지 2번 봅니다.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y는 x,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왜 점근선이 x축이니? x축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겨. 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두 번째, x가 m일 때, 평균일 때, 자, 정규분포 그래프가 여기가 m이잖아, 그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m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진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을 가진다. 자, 잘 봐. 표준 편차가, 이거 몰라도 돼. 얘 안 외워도 돼. 그냥 참고만 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그지? 분모에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는 낮아지고, 표준 편차가 낮아지면 그래프는 올라가고. 이해됐지? 그런 겁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얼마? 1이고. 자,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은 낮아지고 양옆으로 퍼진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따라서 곡선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표준 편차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165페이지의 3번 표준 정규 분포를 볼게요. 자, 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기준이 되도록 표준화시켰다는 말인데, 기준이 되도록 통일시켰다는 얘기야.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치? 왜 그러냐면 평균은 어떤 집단마다 평균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지고등학교의 수학 평균은 예를 들어서 뭐 70점이야. 뭐 신봉고등학교는 뭐 60점이야. 홍천고등학교는 뭐 75점이야. 뭐 이렇게 막 다들 평균이 다 다르니까 표준 편차도 다 다르겠지. 구성원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그래프의 폭도 다르고 축도 위치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수지고등학교하고 홍천고등학교하고 뭐 신봉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이 서로 다른 집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교를 하기 위한 게 표준화시키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각각의 정규분포가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른 이 모든 정규분포들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 모든 것의 정규분포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라는 걸로 통일시키게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걸 표준화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을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요. 아직은 공식이 안 나왔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표준화해 놓으면 그 표준화된 것에 대한 표가 책의 맨 뒤에 나와 있어.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표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찾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해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이 있어. 구체적으로 수치를 선생님이 잡아주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내가 60부터 뭐 75까지 이것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자, 이건 뭐냐면 성적입니다. 자, 어떤 성적인데 뭐 국어 성적인데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서 국어 성적이 60점 이상 75점 이하인 아이들 칠판 봐. 나 지금 강의 찍고 있는데 칠판 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 60점 이상 75점 이하에 있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도 해.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럼 이거를 어떠한 확률을 알 수가 없지 우리가. 그치? 그런데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을 좀 이따가 나와. 그럼 표준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0부터 이렇게 x가 표준화가 되면 z로 바뀌어요. z로 바뀌어. 그래서 다 표준화시키면 1.25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책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잖아, 그치? 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표가. 그래서 P 해놓고 0부터 여기는 뭐 대문자 Z, 여기는 소문자 Z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값이 이렇게 나와. 그거 보면은 1.25 1.25가 뭐라고 돼 있니? 0.3944 0.3944 이렇게 표가 이렇게 돼 있어. 책의 맨 뒤에 보면 이 표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1.25가 0.3944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정규 분포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1이야. 아니 뭐래? 가운데 0이야. 평균이 0이라 그랬으니까 표준화 그래프를 표준화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0부터 z까지인데 z가 뭐야? 1.25야. 그럼 어디까지에 1.25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넓이가 확률일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1.25가 0.3944. 그럼 내가 여기가 0.3944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확률을. 봐봐. 우리는 사실 여기가 수지고라고 해보자. 자, 수지고에서 국어 성적이 60점 이상 75점이 되는 아이들의 확률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게 수지고가 아니라 성북고등학교라고 해보자. 그것도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값을 구해내는 과정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표준화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 학교에 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게 그 표준화하는 과정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런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바꿔준다면 그 확률의 값은 우리가 이미 다 정리를 해놔서 뒤에 표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해돼? 자, 정리하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목적은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의 확률을 하나로 표준화시켜서 언제든지 그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화하는 거라고. 이해돼? 지금 말 좀 잘한 것 같아. 말이 자연스러웠어. 자, 4번. 자, 4번 봐봐. 근데 사실 여기 하나도 안 어려워. 되게 쉬워.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됐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평균이 0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살펴볼게. 자, 지금 거기 그 4번의 그 박스에 보면 전부 x가 아니라 z라고 돼 있지, 그지? 이건 다 뭐라는 얘기야? 다 표준화 시켜버렸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z가 0 이상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야. 이 절반의 넓이. 이 전체의 넓이가 1이니까 절반은 뭐겠어? 0.5겠지, 그지? 자, 반대로 z가 0 이하인 것도 0.5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어떤 확률이 0 이상 a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a가 있으면 이 둘의 넓이가 서로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하고도 같다라는 거야. 맞아? 자,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p에서 z가 a 이상인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어디야? 이거라고. 그치?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있잖아. 항상 0부터 어디까지의 값만 알려주고 있지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범위에 있는 그 확률만 알려주고 있지 이걸 알려주고 있진 않아.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표를 찾으면 얘는 알 수 있거든.
그럼 0.5에서 얘 빼주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0.5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거 이제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4번에 보면 Z가 A에 이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이거죠. 여기죠, 여기.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어차피 우리는 표를 찾으면 이것만 알아. 그치? 나머지 밑에는 다 뭐야? 0.5잖아. 따라서 얘는 뭐다? 0.5 플러스 P 0 이상 A 이하다. 이것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됐어? 다 똑같습니다. P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자.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요 넓이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P에 0부터 B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표로. 누굴 빼주면 돼? 0부터 A까지를 빼버리면 되거든. 이해돼?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양쪽의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값들을 구해내도록 한다.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왜 표준화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룰 수가 없어요. 자, 확률 변수 Z가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얘가 확률 변수야. 이 m이 뭐냐면 평균이야. 요게 표준 편차야. 요걸 이용해서 표준화합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화를 직접 하는 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직접 한번 보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7번. 필수예제 17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 10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서 각각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뭐라고 했냐면 확률 25 이상 x 40 이하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는 표준화를 할 건데 표준화하는 공식 Z는 시그마분의 x-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시그마가 얼마예요? 10이잖아. 평균이 얼마니? 40이란 말이야. 빼기 x가 있는 거지. 그 x가 누구야? 얘야. 맞아? 자, 그럼 확률 해놓고 25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지. 마이너스 1.5 이상. 이제 Z로 바뀌어야 된다고. 표준화 했으니까. 자, 40 집어넣으면 빵이네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음수 쪽에 있는 값을 알려주진 않아. 하지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값하고 똑같다. 0부터 1.5까지의 값과 똑같다. 그런데 1.5는 옆에 표가 있지? 얼마야? 0.4332.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란 말이죠. 이해됐지? 쉽잖아. 되게 쉬워. 자, 한 번 더 해봐. 2번. 자, x가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6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뭐가 돼? 2가 되지, 그지? 그러면은 확률 Z는 2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0부터 2까지가 얼마야? 0.4772라고. 여기가 0.4772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0.5에서 0.4772를 빼면 우리가 구하는 값이라는 거죠. 쉽지? 자,
이미 우리는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필수 예제 18번. 앞에 문제들은 직접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 필수 예제 18번. 필수 예제 18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과 5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k 이상인 게 0.0013의 값을 가질 때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표준화를 해야 되겠구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형해 줄 거예요. 확률 z로 바뀌겠지. 뭐로? 5분의 k 마이너스 50으로 바뀌겠지. 맞지? 그 말이 0.0013이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을 것이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z가. 근데 그거 이상이 0.0013이란 말이지. 맞지? 그러면 표에서는 누구를 알려주고 있어? 얘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지? 이게 얼마니? 4987이지. 0.4987이 된단 말이야. 이 전체가 0.5니까. 그럼 0.4987이 옆에 있는 거 3이잖아. 그지? 그럼 이게 3이야. 그럼 K-50은 5, 3, 15가 될 거고 K는 65가 되겠다. 따라서 어떤 집단의 65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지? 너무 쉽지?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자, 19번.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은 시험의 성적의 변화가 이거를 모르는 애하고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는 정규 분포도 다 알고 표준화도 시킬 줄 알고 다 알지만 여기까지만 공부하게 되면 정규 분포가 뭔지도 모르는 애하고 점수가 똑같다고. 억울하잖아. 그래서 공부는 항상 한 단계 더 해야 돼. 자, 필수 예제 19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 있는데, 자, 전체 인구가 100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이 164. 자, 정규 분포 164 됐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cm, 5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2번만 할게. 2번만.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모두 몇 명이냐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0 해버리면 몇 명인지 인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확률은 어떻게 구하니? 자,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 164. 164 집어넣으니까 16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인가? 0.8? 마이너스 0.8 Z로 바뀌고 170 집어넣으면 6 5분의 6 1.2 이렇게. 그지? 자, 이거는 두 개로 뜯을 수 있지? 0부터 0.8까지랑 0부터 1.2까지랑 이렇게 뜯을 수 있잖아. 맞지? 눈으로 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지? 자, 그럼 0부터 0.8은 얼마니? 0.288 하나고 0부터 1.2까지는 0.384고니까 둘이 더하면 답이란 말이에요. 그 확률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0.
필수예제 20번. 필수예제 20번. 자, 320명을 뽑는 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자, 2,000명이 응시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라고? 320명을 뽑을 것이다.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은 450점, 표준 편차는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 자, 지금 잘 봐.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너네들 뭐 하냐면 첫 번째 줄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찾았어? 책 봐. 2,000명이 응시하였다. 그 다음에 응시자의 점수는 이렇게 나오지. 거기다 응시자의 점수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 그게 X야. 뭐가 X야? 점수가 X라고.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점수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점수가 뭐 이상이면 2000분의 320이 되겠느냐, 이 문제라고. 내 말 이해돼요? 합격하는 거니까. 점수가 X가 점수라고 그랬잖아.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2000분의 320의 확률이 되겠느냐. 됐지? 자, 그러면 0.16이래 이게. 그럼 표준화를 해보자. Z는 75분의 K-450이 될 것이다. 표를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정규분포가 있고 요 자리가 누구야? Z가 뭐야? 75분의 K-450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이 0.16이라는 얘기예요. 확률 값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0.434 맞지? 그럼 표를 딱 보라고. 0.34가 누구냐? 단하고 나와 있죠? 책에 보면 단하고 0부터 1까지가 0.34라며. 그럼 얘가 1이란 얘기야. 0부터 1까지가 0.34니까. 이해되지? 따라서 K는 75 플러스 450 하면은 525. 점수가 뭐 이렇게 커? 아, 평균이 450이구나. 100점 만점이 아니네. 자, 52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한다는 거지. 알겠죠? 해보고 싶지 마, 스스로. 그지? 자, 되게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75페이지까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풀어버려요. 거기 그 개념 원리 익히기도 해버리고 선생님이 안 해줬던 확인 체크까지 다 해서 뭐 좀 빨리 하는 사람들은 연습 문제까지 다 끝내도 괜찮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확인 체크까지만이라도 다 끝내서 하도록 합니다.